이번 41회차는 적중자가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회차일 듯합니다. 이번 회차는 더 빠른 이해를 위해서 조별로 묶어봤습니다. B조를 보면 캐나다와 나이지리아가 색이 같습니다. 두 국가가 붙었다는 것이고 호주와 아일랜드가 붙은 것이고요. 국가명 앞에 숫자는 피파 랭킹, 국가명 뒤에 숫자는 경기 결과입니다. 랭킹 7위 캐나다가 40위 나이지리아와 0대0으로 무승부 경기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살펴봅니다. 1경기 캐나다는 나이지리아를 쉽게 잡을 것 같았지만 엄청 힘든 경기를 했습니다. 나이지리아가 예상외로 선전하며 무승부를 냈고 경기 종료 호각이 울리자 환호하는 나이지리아 선수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B조에서의 1위는 캐나다가 가져갈 거라 예상했지만 나이지리아와 무승부 결과가 나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일랜드는 나이지리아처럼 캐나다와 대등한 경기를 할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1경기는 캐나다의 승을 유력하게 봅니다. 4경기의 나이지리아는 아일랜드를 힘겹게 잡은 호주와 붙게 되는데 호주와 아일랜드전은 평범한 전개에 크게 인상이 남지 않습니다. 이 B조에서 강한 인상을 남긴 나이지리아인 만큼 캐나다전처럼만 하면 호주를 잡을 수도 있어 보이며 골 결정력이 문제가 될 수 있어 무승부까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호주의 무패로 확정했습니다. 제2경기와 3경기는 2조 경기인데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은 두 팀 모두 후회 없는 경기를 한 것 같습니다. 포르투갈이 아쉽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잘 싸웠다고 생각합니다. 네덜란드의 승리를 예상하면서도 조금 불안한 감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경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2경기는 미국과 네덜란드인데 미국을 살펴보면 미국은 베트남을 3대0으로 이겼는데 그럼에도 사실 미국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강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베트남이 아닌 유럽의 상위에 있는 강팀들과 붙어도 압승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고요. 네덜란드도 그 강팀에 속합니다. 충분히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경기이며 미국의 무패로 초이스 해봅니다. 3경기에 베트남이 2조에서 이길 수 있는 팀은 없습니다. 이변을 바랄 전력은 아니기에 2조의 최약팀이라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포르투갈 승 가져갑니다. 지조는 아르헨티나가 이탈리아에게 잡혔고 스웨덴이 남아공을 잡았습니다. 우선 스웨덴과 남아공은 다수가 예상한 대로 스웨덴이 무난하게 남아공을 잡았고 특이할 점이 없으니 넘어갑니다. 아르헨티나와 이탈리아 경기를 보았는데 이건 압도적으로 이탈리아가 몰아붙였습니다. 이탈리아의 조직력은 꼭 독일 축구처럼 정교했고 이탈리아의 압박은 프리미어리그를 보는 듯 했습니다. 좀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탈리아와 아르헨티나 전에 저는 이탈리아의 무패를 예상했었습니다. 제 픽이 부러짐에도 경기를 보는 내내 이탈리아 대단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만큼 완벽한 조직력과 감탄을 자아내는 압박에 아르헨티나는 고전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꼭 브라질 선수들처럼 개인기로 돌파해 버리겠다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는데 개인기량이 이탈리아 선수들의 조직력에 완전히 밀렸습니다. 선수들마다 꽤 오래 공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전방이 아닌 후방으로 패스한 사례가 많아도 너무 많았습니다. 두 국가가 내일 다시 붙으면 역시 이탈리아가 이길 것 같고 모레 또 붙어도 또 이탈리아가 이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탈리아의 축구는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5경기는 아르헨티나와 남아공이 붙는데 처음엔 그래도 스웨덴에 골을 넣고 진 남아공이 또 다시 선전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르헨티나 쪽으로 굳어졌습니다. 아르헨티나가 보여준 오늘의 모습은 상대인 이탈리아가 교과서적인 압박을 하며 엄청난 조직력을 보였기에 그런 모습이 나온 것이지 남아공이 상대라면 개인기량에서도 밀릴 것 같지 않고 공격의 기회도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승리 예측해봅니다. 문제의 8경기는 제 모습 보여준 스웨덴과 오늘 제게 감동을 선물한 이탈리아인데 스웨덴의 랭킹이 훨씬 높은 7위이기는 하지만 오늘 본 이탈리아에게 랭킹을 매긴다면 전 3위까지 올려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28위 아르헨티나와 7위 스웨덴은 완전히 다른 팀이지만 그래도 이탈리아의 선전을 기대해봅니다. 무승부도 버리고 스웨덴, 패 하나만 가져가겠습니다. D조 살펴보겠습니다. 4위 잉글랜드와 53위 IT의 결과가 또 한 번 우릴 놀라게 했습니다. 배트맨에서는 잉글랜드의 핸디를 마이너스 4점과 5.5를 주었지만 결과는 1점 차 승리였습니다. 정말 IT의 선수들이 대등하게 잘 싸워주었습니다. 초반 10분을 집중해서 보며 놀랄 수밖에 없었죠. 잉글랜드가 한 점 차로 이겼지만 힘들게 이겼다고 볼 수도 없는 게 점수는 한 점 차지만 그래도 서두름 없이 자신들의 경기를 한 것이라 잉글랜드가 못한 게 아니라 IT가 예상외로 뛰어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덴마크와 중국이 붙었었죠? 진짜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은 끝에 덴마크가 힘겨운 승리를 챙겼습니다. 중국도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주긴 했는데 다수의 공격수의 0점이 맞지 않아 골대 안으로 빨려가는 유효슛은 적었습니다. 쟁일 뻥뻥 날려버린 슛이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덴마크는 날카로운 유효슛이 여러 번 있었지만
중국 골키퍼의 선정과 운도 따라주지 않아 힘겹게 한 골을 넣고 이겼습니다. 결과가 아닌 과정만을 본다면 덴마크가 중국보다 훨씬 좋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6경기 잉글랜드와 덴마크전은 1점 차로 IT를 이겼으나 자신들의 축구를 한 잉글랜드가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으나 중국전에서의 덴마크를 생각하면 또 그렇게 크게 뒤진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잉글랜드 승을 기본으로 무승부를 복식 체킹하는 게 정석 같은데 저의 경우는 잉글랜드 승이 기본이 아닌 무승부를 기본으로 패배의 이변을 노려보겠습니다. 7경기 중국과 IT전은 중국과 IT는 각각 1패씩을 했습니다. 하지만 급한 건 중국이 더 급할 것 같습니다. 중국이 덴마크전처럼 0점이 잡히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만약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조급함까지 더해져 IT와의 승부도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 경기도 중국의 승에 무승부가 정석으로 보이나 역시 무승부를 기본으로 중국 패의 이변을 노려보겠습니다. F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가 자메이카와 무승부를 내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브라질은 파나마를 4대0으로 이겼습니다. 먼저 프랑스와 자메이카 전을 보면 프랑스는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얼 봐도 자메이카보다 월등한 전력을 보이며 몰아붙였습니다. 그럼에도 0대0 무승부였죠? 그만큼 골 결정력이 엉망이었다는 겁니다. 꽤 많은 슛을 했는데도 0점이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골대 안으로 차야 들어가건 말건 할 텐데 차는 족족 골대 밖으로 날아갔습니다. 공격력은 무지막지한데 결정력이 꽝이었습니다. 이번 상대는 자메이카가 아닌 무려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은 역시 브라질이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개개인의 기술과 역량, 빈 공간 침투 능력, 거기에 브라질 특유의 여유로움. 브라질이 상대적으로 약한 파나마를 4대0으로 이겼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죠. 4대0으로 이겼다는 건 최소 4번은 골대 안으로 골을 찼다는 겁니다. 거기에 프랑스는 자메이카를 상대로 0점을 못 맞추었으니 결과를 브라질 승으로 예측하는 게 너무도 당연할 것 같습니다. 물론 프랑스가 자메이카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브라질을 이길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프랑스 패배 가져갑니다. 제10경기는 순위 계단 차이가 많이 안 나는 파나마와 자메이카 경기인데요. 이건 따로 설명할 필요 없이 파나마의 패배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H조에서는 독일과 모로코가 붙었습니다. 독일도 모로코를 6대0으로 이겼습니다. 독일도 브라질처럼 독일의 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와 콜롬비아는 아직 경기 전이지만 우리가 이긴 콜롬비아라면 독일이 무난하게 이길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만약에 우리가 콜롬비아에게 진다면 또 독일이 우리의 복수를 시원하게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콜롬비아를 이긴다는 말이죠. 그렇게 11경기 대한민국과 모로코는 대한민국 승, 12경기 독일과 콜롬비아는 독일 승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A조 12경기, 13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뉴질랜드는 12위 노르웨이에 고전하며 힘겨운 경기를 치를 거라 예상했지만 어마어마한 홈 버프를 등에 업고 노르웨이를 압도했습니다. 뉴질랜드의 미친 공격력에 노르웨이 선수들이 순간순간 당황하는 모습이 경기 내내 보였고 결국 뉴질랜드가 이변을 만들어내며 노르웨이를 잡았습니다. 스위스와 필리핀은 스위스의 일방적인 공격이 경기 내내 이어졌습니다. 필리핀은 중원 싸움에서 시종 밀렸고 최전방 공격수에게 골이 몇 번 갔는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필리핀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경기 내내 끌려다녔는데 그럼에도 스위스가 2점밖에 뽑아내지 못했다는 건 잘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2경기 노르웨이 필리핀전은 정배 노르웨이 승을 보며 13경기 스위스와 뉴질랜드전은 뉴질랜드의 승을 예상해봅니다. 이상으로 전 경기를 살펴봤습니다. 표에 프로테이즈가 표시된 건 월요일 밤 10시의 득표율입니다. 보시다시피 대체적으로 정배만큼 역배도 많습니다. 역배가 6개쯤 되겠네요. 역배를 이렇게 많이 가져가 본 적은 처음인데 그래도 망설임 없이 가져가 봅니다. 이 중에 바꾸어 볼만한 것을 언급해보면 2경기 미국의 무승부를 승으로, 4경기 호주의 무승부를 승으로, 7경기 중국의 패배를 승으로 그렇게 옮기는 것도 바람직한 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것을 그대로 사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똑같이 사시고 지금 언급한 3개의 경기를 다시 옮겨서 추가로 사보시는 걸 신중히 고려해 보심도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제 픽대로 구매합니다. 여자 월드컵 이전 회차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평론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적중자가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은 회차인 만큼 시간을 들이셔서 지난 경기들의 하이라이트라도 관람하시며 제 평론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셔서 체킹에 반영하시면 저보다는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 같습니다. 모쪼록 신중히 선택하셔서 이번에야말로 뜻하시는 바 이루시기 바랍니다.